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FIF 디피전에 대해서 논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FIF 디피전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 없이 텍스트로부터 이제 무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전 훈련된 비디오 확산 모델을 이제 추가로 훈련하지 않고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무한한 이제 긴 이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이제 대각선 노이즈 제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노이즈 Q에 이제 추가하고 완전히 노이즈가 이제 제거된 Q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비디오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제 일관된 품질의 이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Q라는 것은 어떤 거면 데이터 구조정 하나로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어떤 순서대로 이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작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FIF F1 이제 디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프레임을 이제 저장하는 이제 Q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각 프레임은 이제 다른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Q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은 프레임은 이제 노이즈가 적고 이제 뒤쪽에 있는 것은 이제 노이즈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Q를 사용해서 이제 프레임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하고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프레임은 이제 Q도 이제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무작위 이제 노이즈 프레임을 Q 끝에 이제 추가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 생성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의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FI 디퓨전이라는 것은 다이고널 디노이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노이즈 Q에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완전히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것은 이제 Q에서 이제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고널 디노이징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새로운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각 프레임에서 이제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이제 노이즈고 그 매 단계마다 이제 새로운 그 무작위 노이즈가 이제 Q 이제 끝에 이제 추가됩니다. Q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Q는 이제 여러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고요. 각 프레임에서 이제 각각 다른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Q의 앞쪽에 이제 노이즈가 좀 적고 뒤쪽에 이제 노이즈가 이제 많게 됩니다. 다이고널 디노이징 그러니까 대각선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대각선 노이즈 제거는 이제 Q에 있는 여러 이제 프레임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뜻하고요. 노이즈가 많은 프레임은 이전 단계에서 노이즈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제 적은 것을 프레임을 이제 참조 이전 이제 노이즈를 참고해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그 다이아고널 노이즈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이제 디노이즈죠. 이 방식은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의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어떤 제거하고 이제 추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각 단계가 끝나면 그 큐에 이제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큐에서 이제 제거하게 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새로운 노이즈는 프레임 끝에 이제 큐가 이제 추가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FIF 디퓨전 방법은 노이즈가 많은 프레임이 이전 단계에서 노이즈가 제거된 프레임을 참조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는 꼴이고요. 그 Q의 구조를 이제 활용해서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프레임은 Q에서도 이제 제거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노이즈는 이제 프레임이 이제 끝에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FIF 디퓨전은 이제 짧은 비디오 클립에서 훈련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긴 이제 프레임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디오 크래프트 2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FIF 이제 디퓨전을 이제 10K 프레임 길이에 이런 식으로 만이죠. 만 프레임
프레임기 이제 비디오, 이게 이제 프레임을 뜻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그 긴 프레임을 이렇게 이런 텍스트에 맞춰서 이제 생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 요약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사전훈련대 학습 모델 기반으로 한 이제 새로운 그 추론 기법이 이제 FIFO 디피전인 거고,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훈련 없이 이제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큐에 있는 연속된 프레임 시리즈를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해서 증가하는 노이즈 레벨을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그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을 이제 취하고요. 그래서 어떤 큐의 맨 앞에서 이제 완전히 그 노이즈가 제거된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 노이즈 제거되는 것을 DQ라고 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랜덤하게 노이즈 프레임이 이제 추가되는 것을 이제 인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각선 노이즈 제거는 그 마지막 꼬리 부분에 이제 가까운 프레임을 어떤 전방에 있는 참조를 통해 가지고 더 깨끗한 이제 프레임의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훈련과 이제 추론의 이제 불일치의 이제 문제도 처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 레이턴트 파티셔닝 이제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이런 이점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전방 노이즈 제거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Q라는 것은 이제 인Q가 있고 이제 DQ가 있는데, 인Q는 이제 제거를 뜻하고 DQ는 추가를 뜻하고요. 인Q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이거 꼬리 부분, 테일 부분에 이제 그 추가하는 것을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을 이제 인Q라고 그러고, 앞부분에서 이제 Q의 앞부분에서 프론트에서 이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 완전히 제거한 노이즈는 이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DQ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Q라는 것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이제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제 먼저 추가된 요소가 이제 먼저 제거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FIFO 디퓨전 방법은 새 노이즈 프레임이 이제 Q의 끝에 이제 추가되고,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프레임 Q는 앞에서 이제 제거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레이턴트 파티셔닝과 루커헤드 디노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턴트 파티셔닝 같은 경우는 그 다이거널 그 디노이징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이제 훈련하고 이제 추론 간의 이제 그 간격의 이제 오류 문제를 이제 완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 방법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그 Q의 길이를 n배 증가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F에서 이제 Fn이 된다고 했을 때 Q를 그 n개의 이제 블록으로 이제 나누어서 각 블록을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레이턴트 간의 이제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이고 더 많은 이제 디스크리티제이션 단계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턴트 파티셔닝의 장점을 살펴보면 노이즈 레벨 차이를 감소시키고 이제 병렬 처리를 하고 디스크리티제이션 단계를 이제 증가시키는데, 노이즈 레벨 차이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레이턴트 파티셔닝이 이제 입력 잠재 변수 간의 최대 노이즈 레벨 어떤 차이를 이제 줄여주게 됩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한다는 것은 이제 각 파티션별 블록을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여러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디스크리티제이션 단계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더 많은 추론 단계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추론 중에 이제 디스크리티제이션 오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루커헤드 디노이징이라는 것은 전방 노이즈 제거를 하는 것으로서 어떤 대각선 노이즈 제거의 이제 장점을 이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제 더욱 이제 정확한 노이즈 제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더 많은 노이즈가 포함된
후반부 프레임이 이전 단계에 좀 더 이제 깨끗한 프레임을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루그헤드 디노이징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이제 프레임 이제 참조를 하죠. 그래서 노이즈가 많은 프레임이 이전 단계에 이제 깨끗한 이제 프레임을 참조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게 되고, 부분적인 갱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F 프라임 간격으로 수행을 하고, 후반에 있는 F 프라임만 이제 갱신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이제 갱신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프레임이 어떤 최소 프레임계의 깨끗한 프레임을 참조로 해서 노이즈가 제거됩니다. 계산량의 증가라는 것은 이 루거 헤드 이제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대각선 노이즈 제거보다 2배의 이제 그 계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계산 오버헤드를 이제 좀 줄이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제 이런 이제 그 루거헤드하고 레이턴트 파티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결합을 해서 FIFF 디퓨전은 이제 더 높은 품질의 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디스크리티제이션과 이제 그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디스크리티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를 유한하게 해서 이산적인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 디스크리티제이션의 에러라는 것은 이럴 때 이제 그 변환 시에 이산적인 데이터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산적인 데이터로 이제 변환 시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뜻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해상도 문제, 양자와의 문제라던가 그다음 모델링 오류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이거널 디노이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거널 디노이징이라는 것은 프레임 XI가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증가하는 이제 노이즈, 시그마 i를 이제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요. 큐의 맨 앞에 프레임은 이제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이니까 이것은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랜덤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큐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추가가 되고, 이제 맨 앞부분에는 이제 완전히 그 노이즈가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이제 제거하게 되고요. 포워드 레인포싱이란 것은, 전방 참조라는 것은 이제 프레임 XI가 있을 때 다음 프레임 XI 플러스 1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참고로 해서 깨끗한 노이즈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것을 이제 뜻하고요. 레이텐트 파티션이란 것은 어떤 훈련하고 이제 추론관에서 차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해결하는, 그래서 어떤 그 잠재 공간에서 여러 파티션으로 이제 나누고 각 파티션에서 이제 별도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뜻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파티션은 어떤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브리치를 이제 줄이게 되는 것이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이고요. 퍼스펙티브 디노이징, 그 전방 노이즈 제거라는 것은 어떤 전방 참조 이점을 활용해 가지고 미래의 프레임을 이제 미리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재 프레임 노이즈 제거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을 뜻하고요. 메모리 이제 병렬 처리라는 것은 그 FIF 디퓨전은 이제 목표 비디오 길이와 상관없이 이제 어떤 일정한 메모리만 이제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프레임이 어떤 독립적으로 이제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GPU 환경에서 이제 병렬 추론이 가능하고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비디오 생성 작업에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Q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이제 약자예요. 이것은 이제 이미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먼저 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FIF 디퓨전에서 이 Q의 역할을 살펴보면 프레임을 조정한다든지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Q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을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Q는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저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각 프레임에 일정한 노이즈 레벨을 가진 이제 큐에 배치하게 됩니다.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것은 다이아고널 디노이징을 통해 가지고 각 프레임의 노이즈를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 XI는 이제 프레임 X-2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는 거고, QA 업데이트라는 것은 맨 앞에 있는 프레임은 이제 완전히 제거된 거니까 그것은 이제 제거해도 되니까 그것을 이제 DQ라고 하고요. 그래서 QA 뒷부분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QA 이제 프레임을 점진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요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Q라는 것을 이제 FO 이제 방식의 이제 어떤 연속적인 프레임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 Q의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은 이제 반복적인 노이즈 제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를 얘기하고, 이런 과정은 이제 텍스트 조건의 비디오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이제 고품질의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Q에서 이제 노이즈가 있는 프레임은 이제 순서대로 그 제거해 가는 건데, 그때 이제 대각선 다이아고널 디노이징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레임의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의 맨 앞에 이제 프레임은 완전히 깨끗해지면 이제 Q에서 제거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Q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노이즈는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비디오 프레임을 점진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고. 레이턴트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이제 파티션, 그 잠재 공간을, 잠재 스페이스를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파티션으로 나누고 각 파티션에서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데, 훈련과 이제 추론 과정에서 이제 브리치를 줄이는 역할을 레이턴트 파티션이 하게 됩니다. 훈련과 이제 추론 강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어떤 브리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훈련하고 이제 훈련 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과 추론 시 모델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에 이제 어떤 그 갭이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잠재적 그 파티셔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떤 독립적인 노이즈 제거 학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잠재 공간을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고 각 파티션에서 절대의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 파티션이 독립적으로 이제 학습해서 이제 전체적인 브리치를 좀 줄이게 됩니다. 잠재 공간 분할이라는 것은 전체 잠재 공간을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이제 잠재 공간을 어떤 뭐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파티션들은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됨으로써 고유의 노이즈 제거 모델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파티션별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각 파티션은 이제 노이즈 제거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 뜻하고, 예를 들면 파티션 1은 이제 노이즈 레벨 1을 제거하고 파티션 2는 노이즈 레벨 2를 뭐 제거하는 그런 식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각 파티션들은 독립적으로 학습된 노이즈 제거 결과들이 이제 어떤 결합을 해서 전체 잠재 공간에서의 노이즈 제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그 훈련과 추론 사이 이제 브리치를 이제 해소하게 됩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그 레이턴트 이제 파티셔닝은 잠재 공간을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고 각 파티션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훈련과 추론의 어떤 브리치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향상시키게 되고, 각 파티션이 이제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 학습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의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레이턴트 파티셔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떤 데이턴트 스페이스 이제 공간 전체 이제 데이턴트 스페이스 데이터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수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잠재 공간을 이제 그 파티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 공간이 주어진 파티션 수만큼 분할을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파티션의 이제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잠재 공간을 이제 각 파티션 나눠서 이제 각 파티션 리스트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파티션에서 노이즈를 이제 디노이즈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노이즈 레벨을 이용을 해서 파티션의 각 요소의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파티션에 대해서 노이즈 제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제거된 각 파티션을 이제 저장할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각 파티션을 이제 순회하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티션과 해당 파티션에서 대응하는 노이즈 레벨을 디노이징 그 파티션 메소드에 이제 전달해서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디노이징 파티션에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노이즈가 제거된 이제 파티션을 디노이징 파티션 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파티션의 노이즈 제거된 결과를 컨캣을 해서 최종 노이즈 제거된 잠재 공간으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잠재 공간 데이터하고 노이즈 레벨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건 이제 예시로 둔 거고요. 그 파티션은 이제 이건 4로 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레벨이 주어지고요. 잠재적 파티션 힘의 노이즈 제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어떤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확산 모델이 이제 이미지 생성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비디오 생성에는 여전히 좀 연구가 뒤처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서론에서는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긴 비디오 생성에는 어떤 자동 회귀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전 프레임 바탕에 가지고 이제 미래 프레임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계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동 회귀 생성 방법을 직접 채택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어떤 그 프레임을 이제 병렬식으로 해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몇 개 이제 프레임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청크된 자동 회귀 이제 생성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은 그 어떤 청크가 이제 별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시간적 불일치하고 불연속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FIF 디퓨전이라는 어떤 추가 훈련 없이 이제 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각 프레임이 충분한 수의 이제 이전 프레임을 이제 참고로 해서 어떤 청크된 자동회귀 방법의 이제 어떤 한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완화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프레임을 생성하고 각 단계에서 이제 큐의 맨 앞에서 이제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프레임은 제거하고 새로운 랜덤 노이즈 이미지는 이제 큐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는 이제 그런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많은 프레임은 이전 확산 단계에서 더 깨끗한 프레임을 첨지하고 첨지해서 이제 이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 모델은 이제 동시에 처리되는 프레임 노이즈 내외 측면에서 어떤 훈련 추론과는 이제 간극이 그래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또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잠재적 파티셔닝 방법을 이제 추가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주요 기여를 살펴보면 어떤 짧은 클립의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이제 긴 비디오로 생성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 없는 이제 비디오 생성하기 위해 가지고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비디오 이제 생성 품질을 또 상향시켜 가지고 잠재적 파티셔닝과 그 다음에 전망 노이즈 제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도입을 해서 형성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FIF 디퓨전은 이제 생성되는 비디오 길이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디오만을 사용해 가지고 다중 GPU 병렬 추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닛이나 이제 뭐 DI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4개의 강력한 기준선 실험에서 FIF 디퓨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품질 저하 없이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포함한 이제 매우 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현재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프레임 기반의 이제 예측인데 각 프레임은 이제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을 참조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t 시점에 프레임 xt를 생성할 때 이전 시점에 xt-xt-1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인 처리인데요. 프레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생성되고 그래서 t 시점에 이제 프레임이 생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1 시점에 이제 프레임이 생성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를 들면 이제 뭐 더캣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이제 더캣 이즈를 이제 예측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순차적 처리라고 볼 수 있겠고 비디오 같은 경우도 t-1 시점에 이제 프레임이 t 시점에 이제 프레임을 예측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성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제 일관성이라든지 점진적인 예측 같은 게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높은 계산 비용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프레임을 이제 순차적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계산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적이 계속 오류가 이제 누적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전 프레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 다음 프레임도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잘못되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 회귀 이제 생성,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계산 비용하고 누적의 오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FIF 디퓨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FIF 디퓨전은 어떤 식으로 자동 회귀 생성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했냐고 하면 거기에는 다이거널 디노이징을 통해 가지고 높은 계산 비용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누적되는 오류는 레이턴트 파티셔닝하고 그 다음에 루케드 디노이징을 가지고 누적되는 오류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높은 계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다이거널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으로서 이제 프레임을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큐가 있을 때 큐를 사용해서 연속된 프레임을 서로 다른 노이즈 레벨을 유지하고 각 프레임은 점진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프레임의 병렬을 처리해가지고 계산 비용을 이제 프레임을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계산 비용을 이제 줄이는 거죠. 병렬화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GPU를 이제 사용해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고 긴 비유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턴트 파티셔닝 같은 경우는 잠재 공간을 여러 개의 이제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각 파티션은 이제 또 독립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파티션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이제 독립적인 여러 파티션이 있으니까 그 오류가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누적 오류를 이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이고요. 그리고 어헤드 이제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어떤 미래 프레임을 이제 미리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그 전망 노이즈 제거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 프레임에 이제 노이즈 제거하는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깨끗한 노이즈를 참고를 해가지고 뒤에 있는 노이즈가 이제 정확하게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임 간 일관성 유지라는 것은 그 충분한 이제 잠재 프레임을 사용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각 프레임이 충분한 수의 이전 프레임을 이제 참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이제 시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프레임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요. 요약을 말씀드리면 FIF 디퓨전은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자동 회귀 생성의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을 했는데, 대각선 노이즈 제거와 병렬을 통해서 높은 계산 비용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잠재적 파티셔닝과 전망 노이즈 제거를 통해 가지고 누적 오류를 이제 방지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참조 프레임을 사용해 가지고 프레임과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 FIF 디퓨전은 긴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크된 자동회귀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청크된 그 자동회귀 생성 전략은 계산 부담은 이제 줄여주지만 어떤 시간적 불일치와 이제 불연속적인 모션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크 예측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청크된 자동회귀 생성에서 여러 프레임 이제 병렬로 예측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몇 개의 프레임에 기반해서 다음 몇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이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부담을 이제 감소시키는 건데,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이제 예측함으로써 이제 계산 속도를 높이고 계산 부담을 이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디오 생성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긴 비디오를 이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 불일치 부분에서도 청크 단위로 예측을 할 때 각 청크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예측됨으로써 그 각 청크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이제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크 A와 청크 B가 있을 때 청크 A의 마지막 프레임하고 청크 B의 첫 번째 프레임 사이에 이제 어떤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청크가 독립적으로 예측이 되니까 이러한 이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델이 각 청크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연속적 모션이라는 것은 비디오의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프레임 사이의 연속성이 이제 중요한데, 청크 단위로 예측을 하게 되면 청크 사이의 모션이 이제 그 불연속적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레임 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끊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걷는 장면을 생성할 때 청크 A는 이제 걸음을 멈추고 청크 B는 이제 갑자기 걷기 시작할 때 이런 어떤 불연속적인 그런 모션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한된 시간적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청크된 자동 회귀 생성에서 모델이 이전 몇 개 이제 프레임을 참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모델이 이제 전체 비디오의 긴
시간적 맥락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청크가 이제 독립적으로 유축되면서 시간적 이관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델이 이전 두 개의 프레임만 뭐 참고한다던가 아니면 참고해서 다음 5개 프레임을 예측할 경우 전체 비디오의 흐름을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앞에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FIF 디퓨전이 이제 나왔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각 프레임이 이제 충분한 수의 이제 이전 프레임을 참고를 해서 각 프레임이 이제 보다 이제 어떤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끔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파티셔닝하고 전방 노이즈 제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잠재적 파티셔닝을 통해서는 훈련하고 추론과는 이제 브릿지를 줄이고 각 파티션이 이제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전방 노이즈 제거를 통해 가지고 미래 프레임을 이제 미리 깨끗하게 해서 현재 프레임의 예측 정확도를 이제 높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구된 자동회계 생성 전략은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시간적 브릿지와 불현실적인 무효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IF 디퓨전과 같은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비디오 확산 모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비디오 확산 기법 중에서 비디오 디퓨전 모델, 그 다음에 비디오 디퓨전 모델은 이제 유닛 구조를 이제 수정해서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이제 시간 정보를 고려해서 3D 유닛 아키텍처를 이제 제안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의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2D 공간전 컨볼루션 레이어 이후에 1D 이제 시간적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추가해서 3D 컨볼루션과 이제 근선 이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제 아키텍처는 이제 공간 레이어를 이제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이제 먼저 훈련시키고, 이후에 이제 1D 시간적 레이어를 이제 비디오의 이제 시간적 맥락에 의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어떤 그 시각 텍스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확산 모델을 위해서 DIT라고 불리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고, 이제 여러 이제 그 텍스트 비디오 모델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제 텍스트 이미지 또 이제 뭐 텍스트 비디오 데이터셋에서 이제 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긴 비디오 생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그 프레임 기반의 마스킹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임을 이제 예측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델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NUWA XL이라는 것은 이제 계층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으며, 이제 글로벌 확산 모델이 희소한 이제 주요 프레임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컬 확산 모델이 이제 그 사이를 이제 보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계층적 프레임워크는 어떤 무한히 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데 한계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LVDM이라던가 MCVD와 같은 이제 모델은 몇 개 이제 초기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속적인 프레임을 자동 회귀 방식으로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FDM이라던가 사인 이제 마스킹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일반화해서 예측도 이제 보관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거고요. 자동 회귀 프레임워크는 이제 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할 수 있지만 어떤 오류가 이제 축적이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NL 비디오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를 이제 겹쳐진 짧은 클립으로 보고 여러 예측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평균해서 어떤 시간적 공공 레이어를 이제 제한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노이즈는 윈도우 기반 어텐션 융합을 사용해 가지고 어텐션 범위 문제를 이제 회피하고 긴 비디오 초기화를 위한 노컬 노이즈 셔플 유닛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들은 크로스 어텐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비디오 길이에 이제 비례하는 메모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NUWAXL이 이제 제안한 계층적 접근 방식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계층적 접근 방식의 이제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면, 글로벌하고 이제 노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글로벌 확산 모델은 시선 이제 주요 프레임을 이제 생성하고, 노콜 확산 모델은 이제 그 사이를 이제 보관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일정한 길이의 비디오에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지만, 비디오가 이제 길어질 경우에 어떤 글로벌 모델이 생성한 이제 주요 프레임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콜 모델이 주요 이제 프레임 사이를 이제 보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인간의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그 노콜 및 글로벌 및 노콜 모델을 이용한 그런 계층적 정보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무한히 긴 비디오 생성이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계층적 접근 방식은 글로벌 모델이 이제 모든 이제 주요 프레임을 생성하고 노콜 모델이 이제 그 사이를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 긴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려면 그 사이를 이제 무한히 어떤 반복하면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글로벌 모델이 이제 무한히 많은 그 주요 프레임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적이고 모델이 이제 어떤 메모리라든지 계산 자원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 측정 문제라는 것은 글로벌 모델이 이제 주요 프레임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작은 오류들이 그 노콜 모델을 보관할 때 이제 더욱 이제 증폭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비디오의 품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하되는 것을 이제 초래하게 되죠. 특히 이제 어떤 긴 비디오의 경우에 이런 오류 축적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데 계층적 접근 방식은 글로벌하고 이제 노콜 이제 두 개의 모델이 이제 필요를 하는데 각 모델의 훈련과 최적화를 이제 별도로 별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제 모델의 이제 복잡성이 이제 증가되고 두 모델 간의 상호작용 최적화하는데 추가적인 또 노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NUWXL과 같은 이제 계층적 접근 방식은 일정한 길이의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효과적이지만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는 어떤 글로벌 모델하고 노컬 모델 간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우리의 이제 제약이나 우리의 측정 문제라든지 모델의 이제 복잡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긴 비디오를 생성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이기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지만 오류 축적이라든지 이제 프레임 간 어떤 시간적 일관성의 부족이라든지 뭐 품질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LGCVD를 통해 가지고 모델 구축 시 글로벌하고 이제 노컬 맥락을 이제 모두 이제 고려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얘기 프레임워크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오류가 이제 축적되는 문제가 있고 시간적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가 축적된다는 것은 자동얘기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각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을 기반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초기 프레임에서 발생한 작은 오류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누적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오류는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오류 축적은 이제 비디오 품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이제 긴 비디오에서 이제 이런 게 더 두드러지는 거죠. 시간적 일관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은 자동 회귀 방식에서 이제 각 프레임이 수차적으로 예측하지만 이전 프레임만 이제 참조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시간적 영향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레임 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이 어려워지고 비디오의 이제 시간적 일관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움직임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뭐 비정상적인 전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C VD의 접근 방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고 이제 로컬 맥락을 이제 모두 고려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글로벌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비디오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비디오에 이제 먼저 큰 그림을 이제 이해하고 주요 프레임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통해서 각 프레임이 비디오의 전체적인 흐름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다는 거죠. 로컬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인접한 프레임 간의 어떤 세부적인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짧은 시간 간격 내에서 어떤 프레임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움직임을 이제 보장하게 됩니다. 로컬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프레임 간의 이제 어떤 부드러운 연결과 그 연속적인 모션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모델 구축시 적용 방법에는 혼합 접근 방식, 뭐 계층적 구조, 오류 축적 방식, 방지 등이 있습니다. 혼합 접근 방식은 LGC VD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글로벌이라든지 로컬 맥락을 이제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경우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각 프레임이 비디오의 어떤 전체 흐름이라든지 세부적인 연결성을 이제 모두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계층적 구조라는 것은 글로벌 맥락을 처리하는 이제 상위 레이어하고 로컬 맥락을 처리하는 하위 레이어, 이제 두 가지 이제 계층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런 계층적 접근 방식은 글로벌 및 로컬 맥락을 글로벌하고 이제 로컬 맥락을 상호작용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래서 이제 비디오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오류 축적을 이제 방지한다는 것은 글로벌 맥락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의 이제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초기 프레임에서 이제 발생한 오류가 이후 프레임에 이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 맥락을 이제 이해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맥락을 통해서 인접한 이제 그 프레임 간의 이제 어떤 세부적인 오류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하고 이제 그 로컬 맥락을 이용해서 오류의 이제 축적을 이제 방지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GC VD는 이제 글로벌하고 이제 로컬 맥락을 이제 모두 이제 고려해서 자동 프레임워크의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하고 어떤 오류 축적이라든지 오류가 축적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 일관성 이러한 이제 품질 저하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텍스트 조건 비디오 생성 기법에서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인코더하고 이제 디코더, 그리고 이제 예측 네트워크 입실론 세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비디오 분포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 비디오는 이제 그 실수 R의 어떤 프레임, 그 다음에 세로 이제 가로, 그 다음에 RGB 3채널이라는 그 실수값의 이제 어떤 원소 안에 이제 비디오 분포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비디오 잠재 변수라는 것은 인코더, 비디오 이제 잠재 변수를 인코더 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Z0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디오 인코더는 그 잠재 변수 그러니까 1부터 그다음 F 프레임까지, 이것은 이제 이런 그 앞에서 말했던 이런 실수 실수값 이제 프레임의 이제 하나의 원소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레임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얻어지고, 그리고 그 어떤 ZT를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제로를 이제 만드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일관성 있게끔
어떤 그 1부터 이제 라지 T 스텝을 이제 밟아가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조건 C라던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로스 값을 이제 최소화시켜서 이제 그 라지 T에서 Z 제로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값을, 비디오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 그 다음에 입실론, 그러니까 노이즈하고 이제 스텝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기대값을 가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놈값을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노이즈 세타 파라미터에서 이제 예측한 파라미터 노이즈에서 이제 실제 노이즈 이제 빼잖아요. 근데 입실론 세타에는 구성 요소가 이제 어떤 ZT와 그 다음에 ZT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디션, 그 텍스트 프롬프트 컨디션하고 이제 스텝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이 ZT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 ZT는 이제 Z0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더해진 건데, 여기 이제 ST하고 시그마 T는 이것은 이제 0이고, 이건 1이고 이제 이건 0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스케일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는 이제 시그마 T분의 ST 이 스케일은 1보다 상당히 이제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노이즈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생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타우 제로에서 타우 S S를 이제 그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라지 T라는 노이즈가 가득 찬 거를 이제 만들고, 이런 것은 DDIM 샘플링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잠재 변수 타우 S는 비디오 디퓨전 이제 모델이죠. 모델은 Z 타우 S 1부터 Z 타우 S 이제 F 프라임까지 어떤 그 균등한 이제 가우시안 분포 속에서 S번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해서 비디오를 생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 단계를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ZT 타우 T-1에서 이제 Z 타우 T-1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파이 샘플러를 가지고 Z 타우 T1에서 Z 타우 T 이제 프레임에 있는 그런 요소들과 T 스텝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컨디션과 그 다음에 예측하는 시그마 세타, 거기에 이제 이거를 댈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이즈의 이제 추가하고 제거 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이즈가 있는 Z7라는 것은 Z0하고 이제 입실로 더해진 거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스케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잠재 변수 이 Z0에 노이즈 입실론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ZT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ST하고 시그마 T는 이제 각각 시간 단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 단계에서 단계에 있는 어떤 스케일링 개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실함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손실함수는 이제 구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입실론 실제 그 노이즈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손실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디오 생성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타우 t에서 이제 프레임 잠재 변수 z 타우 t분의 i라는 이제 이런 i 번째 이런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 단계 요 타우 t 마이너스 1을 이제 1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서 입실론 이제 실제 이제 그 노이즈를 실제 노이즈를 이제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타에서 이제 요 실제 노이즈를 빼가지고 손실함수를 이제 줄여서 어떤 원본을 이제 복원을 한다는 게 이제 비디오를 생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어떤 상수 조건은 이제 여기서 이 ST하고 이제 그 세타 T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T는 이제 0부터 이제 라지 T까지고 마찬가지로 T는 이제 0부터 라지 T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S는 1이고 S0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제로는 이제 0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 단계 T0에서 이제 원래 신호가 이제 유지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 시그마 제로가 제로라는 것은 시간 단계 T0에서 어떤 그 노이즈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산이 그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없다는 것은 노이즈가 없다는 뜻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제로인 게 이제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시그마 t분의 이제 st가 이제 1보다 그 이제 많이 이제 커져 간다는 것은 시간 단계 이제 t는 이제 라지 t가 됐을 때 그 노이즈가 이제 상당히 큰 거죠. 라지 t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델이 노이즈 제거 능력을 이제 학습하도록 돕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어떤 그 모델이 이제 어떤 텍스트 조건 그 C하고 시간 단계 T에서 노이즈 입실론을 이제 예측하는 게 훈련 단계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추가 및 제거라는 것은 원래 비디오 잠재 변수 Z0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ZT를 이제 생성하고 이를 이제 모델이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을 뜻하고 상수 이제 S0하고 시그마 제로는
초기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시그마 t분의 ST가 1보다 이제 상당히 이제 크다. 것은 이제 모델이 이제 다양한 노이즈 수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이 다 프로덕트의 의미를 살펴보면, 파이 다 프로덕트는 이제 어떤 샘플러라고 볼 수 있고,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추가된 상태에서 원래 데이터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거를 뜻하고, 그래서 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우티에서 이제 잠재 변수는 z 타우 t분의 이제 요 i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다음 타우 t-1를 타임 t-1의 잠재 변수인 이 z t-1분의 i를 이제 생성해 나가는,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z 타우 t분의 1에서 z 타우 t분의 프레임은 어떤 시간 단계 타우 t에서의 어떤 프레임이 잠재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우 t에 이제 타우 t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거는 어떤 시간의 단위에 따라 가지고, 단계에 따라 가지고 타우 t를 나타낸 벡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컨디션, 텍스트 프롬프트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입실론 세타는 이제 노이즈, 그러니까 예측하는 노이즈의 이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을 보면 출력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출력이고요. 이게 이제 입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은 이제 결국엔 이제 여기서 시간 단위 어떤 타우 t-1의 단계에서 이제 어떤 잠재 변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 다 프로덕트는 이제 주어진 어떤 타우 t에서 잠재 변수와 이제 텍스트 조건을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이제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타우 t-1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쳐가지고 새로운 이제 노이즈가 없는, 원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복원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출력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이의 의미는 어떤 샘플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입력으로는 현재 시간 단위의 잠재 변수, 시간 단계, 텍스트 조건, 노이즈 예측 네트워크 이렇게 받게 되고, 출력으로는 이전 시간 단계의 잠재 변수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간에 어떤 식들 보면 이제 이런 세미콜론 같은 게 있잖아요. 세미콜론은 이제 어떤 여러 프레임의 잠재 변수를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각 프레임 그 i에 대한 잠재 변수를 이제 결합한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이즈들을 대각선으로 제거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식의 피규어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실선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모델의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아웃풋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그 노이즈가 제거된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프레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거 이제 그 여기 i번째부터 해가지고 그 여기 이제 그 i 플러스 이제 4번째인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어떤 타임 스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노이즈가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은 디노이징 된 게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다 제거돼서 이제 원본인 상태를 이제 뜻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그 F가 4일 때, F가 4일 때, 그 프레임이 이제 뭐 4개일 때, 대각선 노이즈 이제 제거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 i가 이제 i 플러스 1, i 플러스 2, i 플러스 이제 4까지 이제 세로로 표시되어 있고, 각 프레임은 이제 시간 단계, 타우프는 이제 그 4부터 이제 제로까지로 되어 있고, 실선은 이제 모델의 입력 상태 있고, 점선은 이제 노이즈가 다 제거된 상태. 그리고 인큐드 이거는 이제 어떤 노이즈가 이제 삽입된 거. 그래서 i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어떤 그 Q에서 이제 노이즈가 삽입을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이즈가 삽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큐, 이게 이제 인큐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이즈가 이제 더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건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되는 거고, 그래서 타우4에서 이렇게 타우 제로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되는 게 타임 스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점차 제거돼서 이제 각 시간 단계에서 프레임의 노이즈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DQ라는 것은 인큐는 이제 노이즈 삽입이고, DQ는 이제 노이즈 제거돼서 이제 이렇게 원본처럼 이제 깨끗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맨 우측 위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 디노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되는 방식이고, 여러 프레임들을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 쭉 지금 설명했던 거를 다시 설명한 거니까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이아고널 디노이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 거는 오토그레시브 청크 오토그레시브 방식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FIF 이제 디퓨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긴 비디오 생성은 이런 그 오토그레시브 청크 오토그레시브 방식이 있고, 이제 FIF 디퓨전 방식이 있는 건데, 이제 이 둘을 이제 비교하는 거고요. 검은색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흰색은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사전 훈련된 기본 모델의 어떤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녹색은 추가로 이제 훈련되는, 그래서 훈련해가지고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크 오토그레시브부터 이제 살펴보면, 이건 이제 비디오 프레임은 이제 어떤 청크 단위로 해가지고 나누는 것을 뜻한데, 이제 각 청크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시간 단계별로 이제 프레임이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이 청크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초기 단계는 이제 몇 개의 프레임이 노이즈를 이제 제거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 이제 제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가 이제 이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청크 단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새로운 이제 청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추가가 될 때마다 이제 이 청크에 어떤 각각 이제 결과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각 청구가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청구 사이에 어떤 이 청구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일관성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FIF 디퓨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이제 큐에 삽입되고 이렇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이 검은색은 이제 노이즈를 뜻하고, 하얀색은 이제 제거된 거. 그 다음에 이 빨간 박스들은 어떤 사전 훈련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을 얘기하면 이제 어떤 프레임이 이제 큐에 삽입되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노이즈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프레임이 이제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DQ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이제 무작위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것을 이제 인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DQ, 인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비디오를 순차적으로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흰색이 이제 노이즈 제거된 거, 완전히 제거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노이즈를 이제 점차적으로 제거하면서 이제 프레임의 이제 일관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앞에 프레임하고 뒤에 프레임하고 이렇게 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일관성도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노이즈
를 이렇게 제거하는 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청크 오토그레시브하고 그다음 FIF 디퓨전 방식을 이제 어떤 시간적 일관성이라든지 계산의 효율성, 그다음 모델 구성 측면에서 이제 비교하게 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청크 오토그레시브 같은 경우 이제 각 청크가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있고 청크 사이의 시간적 일관성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반면에 이제 이 FIF 디퓨전 같은 경우는 대각선 이렇게 방향으로 프레임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계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청크 오토그레시브는 여러 프레임을 이렇게 이제 병렬식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계산의 효율성을 높인가 하면 FI 디퓨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프레임 간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모델의 구성에서는 이거 청크 오토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추가 훈련, 그러니까 이런 식,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추가 훈련이잖아요. 이런 어떤 추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한다고 보면 FI 디퓨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빨간색이 사전 훈련된 거니까 그 사전 훈련된 노이즈를 이걸 그냥 사전 훈련된 것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이아고널 디노이징에서 살펴보면 어떤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노이즈 레벨을 가진 연속적인 프레임 시퀀스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단계 스케줄 0 처음에 이제 타우 제로에서 이제 어떤 노이즈가 가득 찬 이제 타우 t 라지 t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노이즈가 가득 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단계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각선 잠재 변수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어떤 대각선 잠재 변수 z는 이제 타우 i에서 이제 i까지고 그 i라는 것은 이제 1부터 이제 어떤 프레임까지 전체 프레임까지인 거고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은 이제 어떤 Q를 이제 인Q 이제 DQ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Q를 이제 저장해서 인큐 해가지고 대각선 노이즈를 이제 제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타워 안에서 이제 어떤 타워 프레임까지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쭉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노이즈 레벨을 이제 고려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FGP 존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잠재 변수를 설정하는데 잠재 변수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Z 이제 타워 i에서 i까지 이 i라는 것은 1부터 이제 어떤 프레임까지를 이제 먼저 잠재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겠죠. 노이즈 제거해 나가는 것은 이제 타우 제로가 되는 것이 이제 노이즈가 제거한 상태이고 그랬을 때는 노이즈가 제거된다는 것은 DQ인 거고 삽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인Q입니다. 그래서 DQ, 인Q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타우 제로를 이제 만드는 거죠. 프레임 생성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반복적인 관계에서 이제 프레임이 이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F라는 이제 프레임이 있을 때 그 F라인 프레임보다는 N개의 이제 프레임은 이제 훨씬 이제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웃의 프레임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N은 이제 독립적인 프레임이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것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어떤 비디오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메모리 사용량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만 개의 프레임을 생성하더라도 필요한 메모리는 항상 어떤 이 F라는 것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우 효율적인 메모리의 어떤 그 사용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정적인 속에서 이제 일정한 프레임을 이제 생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F 디퓨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어떤 문맥 전파, 그 다음에 어떤 일관성, 그 다음에 추가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 전파라는 것은 어떤 프레임 시퀀스를 일씩 이동하면서 이제 각 프레임이 이제 충분한 수의 이전 프레임을 이제 참고할 수 있다는 거고, 노컬 일관성의 확장이라는 것은 몇 개의 그 프레임 간의 노컬 일관성을 자연스럽게 해서 이제 더 긴 시퀀스로 이제 그 확정이 나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추가 훈련이 이제 불필요하다는 것은 하이 네트워크는 이제 추가 훈련이 없이 기본 모델만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고요. 아까 그 대각선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이즈를 이제 없애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보시면 어떤 그 추론 데이터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학습 방법과 비교했을 때 기존에 이제 청크된 이제 자동 회귀 방법과 이제 주요 차이점을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청크된 자동 회귀 방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생성된 프레임만의 조건으로 사용해가지고 문맥 정보가 이제 부족해서 이제 긴 시퀀스에 이제 적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 FIF 디퓨전 같은 경우는 프레임 시퀀스를 어떤 순차적으로 계속 대각선을 이동하면서 어떤 충분한 문맥 정보를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추가 요청 모델이나 그다음 마스킹된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하고 루커의 디노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을 보면 F 프레임은 이제 이렇게 프레임은 이제 이렇게 4개 4로 두고요. 그 다음에 N은 이제 크게 이렇게 2가지를 2로 줬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 과정을 이제 N개 이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어떤 두 부분이 이제 어떤 독립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이렇게 Z 이렇게 TSI 부터 이제 Z 이제 T5I 까지 이제 프레임을 이제 그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ZT4I에서 요 ZTI T1I 그 이제 프레임을 이제 처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부분에서 처리되는 프레임 간의 노이즈 그 레벨 차이를 줄여가지고 노이즈 제거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풋이고요. 이 부분이 인풋이고 그 다음에 디노이즈 인스턴스 부분이 점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잠재적 파티셔닝은 노이즈 제거 과정을 여러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최대 노이즈 차이를 이제 줄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에도 이제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잠재적 파티셔닝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프레임이 충분한 수의 이제 이전 프레임을 참조를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어떤 충분한 수의 이전 프레임을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커헤드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잠재적 파티셔닝의 어떤 확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각 프레임이 충분한 수의 이전 프레임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좀 다른 부분은 이렇게 점선 부분이 이렇게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참조를 하는 거를, 프레임을 더 참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더 추가로 이제 더 참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디노이징 된 그 노이즈가 제거된 거를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처리된 프레임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참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프레임이 이제 더 많은 이전 프레임을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더 정확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잠재적 파티셔닝에 비해서 어떤 두 배의 이제 계산량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이제 각 부분이 이제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이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Z 타우 SI부터 이제 Z 타우 5I까지 이제 프레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처리이고, 두 번째는 이제 Z 타우 4I부터 이제 Z 타우 1I까지 프레임이 이제 두 번째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부분 쭉 설명했던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턴드 파티셔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대각선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모델이 동일한 노이즈 레벨로 이제 모두 프레임의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훈련과 출원 사이에 이제 어떤 오류가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입력 잠재 변수하고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줄이고자 어떤 Q의 길이를 이제 n배 증가시켰을 때 프레임은 이제 n 프레임을 했을 때 n은 이제 1보다 이제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이런 n배 증가시켰을 때 이런 n개 블록으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을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Q의 길이도 이제 증가시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산화 단계를 밟아가는 가면서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잠재적 이제 파티셔닝인데요. 그것을 이 잠재적 이제 파티셔닝이 FIF 디퓨전에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떤 Q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Q는 이제 어떤 대각선 이제 잠재적 변수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Z 타브 i의 이제 i는 이제 1부터 이제 어떤 n개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이 이제 어떤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각 잠재 변수는 Z 타브 i분의 i로 이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타우 i로부터 이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를 이제 n개의 블록으로 이제 분할한다는 뜻은 Q를 이제 크기가 동일한 n개의 블록으로 분할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K는 이제 0부터 n-1의 이제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각 블록이 이제 QK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잠재 변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타우 K는 타우 K F 플러스 1부터 타우 K 플러스 1의 이제 프레임을 곱한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블록 구조를 띠게 됩니다. 대각선 노이즈를 이제 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각 블록에 대해서 이제 대각선 노이즈를 제거하는 건데, 이런 이제 n-1 단계를 이제 거쳐가지고
그 K가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노이즈가 이제 된 상태이고, 그것은 이제 그 이제 Q를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K계의 Q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이 파이의 닷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QK계하고 타우 K,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과 그 다음에 입실론 세타가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 잠재 변수 설정이라는 것은 잠재적 파티셔닝을 시작해 가지고 그 M 프라임계 이제 초기 대각선 잠재 변수가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기본 모델은 FK 프레임만 이제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 잠재 변수 설정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Z, 타우 제로,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I, 그래서 I는 1부터 이제 프레임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N개의 이제 잠재 변수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Z 타우 제로 이제 레퍼런스 I, I는 1부터 프레임까지 이제 이것은 이제 손상된 버전이면, 이제 첫 번째가 n-1 프레임계의 이제 잠재 변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손상시켜가지고 이제 더미 잠재 변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잠재적 파티션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렇게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감소시키는데요. 어떤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시그마 타우 n 프레임액이 이제 시그마 타우 1에서 맥스 K 이제 시그마 이제 타우 K 플러스 1 프레임 마이너스 시그마 타우 K F 플러스 1로 이제 줄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병렬화된 추론 같은 경우는 어떤 GPU를 이용해 가지고 병렬화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요. 이산화 오차 이제 감소시킨다는 것은 추론적 이산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추론 단계를 활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잠재적 파티셔닝은 모델 입력의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여서 훈련과 추론 간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고, 이것은 모델이 더 정확하게 노이즈를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돕게 됩니다. 여기서 요 레퍼런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참조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참조 프레임 I를 뜻하고, I의 어떤 잠재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REF는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프레임들이 기본 모델에서 생성된 참조 프레임이고, 타우 제로는 이제 초기 시간 단계를 뜻합니다. 이 잠재적 파티셔닝 효과라는 것은 그 노이즈 레벨 차이를 감소시키는 건데, 그 레이턴트 파티셔닝은 이제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 감소라는 것은 이제 원래 최대 노이즈 레벨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타우 시그마 이제 타우 NF 빼기 시그마 타우 1. 잠재적 이제 파티셔닝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XK 너무 절대값을 씌워서 시그마 T K 플러스 1 프레임 빼기 시그마 T 타우 이제 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 타우 NF하고 시그마 타우 1은 이제 원래 노이즈 레벨 차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맥스가 이제 붙어가지고 시그마 타우 K 플러스 1 프라임 빼기 시그마 타우 KF 플러스 1 같은 경우 이제 잠재적 이제 파티셔닝을 사용해가지고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줄이는 이제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 파티셔닝 전과 이제 잠재적 파티셔닝 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는 이제 원래 노이즈 레벨 차이인 시그마 타 NF 빼기 시그마 타 1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Q 전체의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고, 잠재적 파티셔닝 후에는 Q를 N개인제 블록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각 블록 내에서 노이즈 레벨 차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맥스 K는 이제 타우 시그마 타우 K 플러스 F 프레임 이제 프레임 곱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타우 K 이제 F 플러스 1로 이제 나타내고요. 그래서 잠재 파티셔닝 이후에는 이제 각 블록의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비교했을 때 원래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보다 이제 훨씬 작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잠재적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노이즈 레벨 차이가 이제 크게 줄어들고, 원래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는 이제 시그마 타우 NF에서 이제 시그마 TI를 이제 타우 I를 이제 뺀 거였다면, 잠재적 파티셔닝 통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델의 이제 노이즈 제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일관적인 비디오 생성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이제 살펴보면 시그마 타우 NF 빼기 시그마 타우 1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그마 지금 이 부분은 그 Q의 끝부분에 있는 시간 단계 타우 NF 에서 이제 노이즈 레벨을 뜻하고요. 여기서 그 NF 요 NF는 이제 Q의 길이를 나타내고, N은 이제 N은 이제 Q의 이제 분할 개수고, F는 이제 각 분할의 길이를 이제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 시그마 타우 1 같은 경우는 Q의 이제 시작 부분에 있는 시간 단계 타우 1에서 이제 노이즈 레벨을 뜻하고요. 이 절대기호는 이제 두 값 사이 이제 차이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시간 단계 타우 1에서의 노이즈 레벨과 시간 단계 타우 NF에서의 그 노이즈 레벨 사이의 이제 절대값의 이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모델의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어떤 초기에 입력되는 노이즈 레벨과 최종적으로 입력되는 노이즈 레벨 간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노이즈 레벨 차이가 얼마나 이제 큰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시그마 타우 NF 같은 경우는 Q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노이즈 레벨인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 1 같은 경우는 시작 부분에 있는 노이즈 레벨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두 노이즈 레벨 차이는 절대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의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시작과 끝의 노이즈 레벨 차이를 나타내며, 이 차이가 이제 클수록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난이도가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재적 파티셔닝은 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식 중에 이제 이런 식이 있으니까 타우 K는 타우 K F 플러스 1에서 이제 그 타우 K 플러스 1의 이제 프레임을 이제 곱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요 타우 K라는 것은 K번째 블록의 시간 단계를 뜻하고요.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K번째 블록의 시간 단계를 나타내는 집합인 거고, K번째 블록이라는 것은
시간 단계 이 타우 kf 플러스 1부터 타우 k 플러스 1 곱하기 f까지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블록을 이제 구분하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시간 단계 t개 이제 블록으로 나누어서 각 블록이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k번째 블록은 시간 단계 타우 kf 플러스 1부터 타우 k 플러스 1 곱하기 f까지 잠재 변수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시간 단계 이제 범위를 살펴보면 각 블록은 연속된 시간 단계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델이 각 블록을 이제 독립적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블록은 타우 안에서 이제 타우 f까지가 되겠고요. k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타우 f 플러스 1 그 다음에 타우 2 이게 이제 이게 2가 되잖아요. 이 f를 이제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타우 k는 k번째 블록 시간 단계고 타우 k f 플러스 1에서 타우 k 플러스 1 곱하기 f라는 것은 이제 k번째 블록에 속하는 구체적인 시간 단계를 뜻합니다. 각 블록은 연속된 시간 단계를 포함해서 모델이 이제 각 블록을 독립적으로 해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우 kf 플러스 1하고 타우 k 플러스 이제 곱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차이점, 이거하고 이제 이거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먼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k번째 블록 시작 시간 단계고, 여기서 이제 k는 이제 블록의 어떤 인덱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f는 이제 각 블록의 프레임 수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타우 k 플러스 1 f는 이제 k번째 블록의 이건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시간 단계고요. 여기서 k 플러스 1 곱하기 f는 이제 다음 블록의 시작 시점 직전까지를 이제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그 앞에 거하고 이제 유사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부분에서 이 ZT VDM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ZTI는 이제 시간 단계 T에서 이제 i번째 프레임의 잠재 변수를 뜻하고요. Z 이제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ZT 타우 안에서 이제 1까지, 그 다음에 Z 타우 F에서 이제 F까지고, T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타우 안에서 이제 타우 F까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대각선 잠재 변수와 해당 시간 단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S는 타우 안부터 이제 타우 이제 프레임까지 이제 이게 타우 프레임이 이제 더 제일 큰 거죠. 그것은 이제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T는 이제 1이고, 시그마 T하고 이제 그 컨디셔닝 T가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컨디셔닝 어떤 상수를 뜻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DZT 그 다음에 VDM은
이 컨디션하고 시그마하고 다 프로덕트하고 그 다음에 ZT VDM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스텝하고 이를 이제 다 프로덕트한 거에 대한 이제 적분을 구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시그마 다 프로덕트는 어떤 스케일된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겠고요. 정의를 이제 하나 더 보면 입실론 세타 다 프로덕트 i 같은 경우는 입실론 세타 다 프로덕트 이제 i번째 어떤 요소를 뜻하고, 그리고 ZT VDM 그러니까 비디오 디피전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 단계 t에서의 f의 이제 프레임 잠재 변수를 뜻하고요. ZTI는 이제 i번째 프레임의 잠재 변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Z 다이아고랄하고 그 타우 다이아고랄은 이제 대각선 잠재 변수와 대각선 잠재 변수와 이제 해당 그 시간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S 스케일은 타우 아모트에서 타워 프레임까지 있을 때 타워 프레임이 이제 당연히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것은 어떤 t 시간 단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뜻하고요. OD와 이제 관련된 정의를 하면 그 ST는 1이고 시그마 t하고 이제 그 CT가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정의된 어떤 상수값 이 C는 OD를 통해서 모델 변화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ZT VDM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하고 시그마를 다 프로덕트하고 ZT VDM과 어떤 시간 t와 이제 1을 곱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적분하는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 단계에서의 어떤 변화율을 이제 나타냅니다. 스케일된 스코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이제 다 프로덕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그 시그마 그 라플라 이제 Z 로그 그 다음에 P 다 프로덕트로 나타내서 어떤 스케일된 이제 스코어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입실론 세타 이제 다 프로덕트 i라는 것은 입실론 세타 이제 i번째 요소를 뜻하고요. 입실론 다 프로덕트 i는 입실론 그 다 프로덕트 이제 i번째 요소를 나타냅니다. K 그 립시츠 이제 연속성이라는 것은 함수가 이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제 변하는지 나타내는 개념을 뜻하고, 이것은 이제 함수의 어떤 변화율이 일정한 상수 k 이하로 이제 제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때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급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함수 f가 k 립시츠 연속성을 이제 가진다는 것은 모든 x, y에 대해서 이런 이제 조건을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x-fy는 k 절대값 x-y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k는 이제 립시츠 상수를 뜻하고 어떤 함수의 변화율을 제한하는 상수고요. x와 y는 이제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함수는 함수가 이제 fx는 이제 x일 때 1-2 함수라는 것은 어떤 x, 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K는 이제 1에 해당되고요. 이 이제 니스비트 함수라는 것은 fx가 이제 ex인 것을 뜻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앞에 이제 2가 이제 절대값 앞에 이제 2가 붙게 돼서 그래서 이제 K는 이제 2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쓰고 ZTI-ZSI는 각각의 이제 T나 이제 S는 이제 스케일 값을 뜻하는데 이 5 한 다음에 이제 그 절대값을 쓰고 T-S로 얘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실론 더프로덕트는 어떤 그 바운드 유계라고 하면 모든 i에 대해서 ZTI와 이제 ZSI 사이 이제 그 놈을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t하고 s 차이의 이제 비례해서 두 잠재 변수 사이에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바운드 이제 유계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함수나 이제 수열이 특정 구간 내에서 값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함수는 이제 수열의 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이제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에 대해서 그 H1이 입실론이 이제 6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확산부대 입실론 세타가 이제 K 립시츠 연속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건 이제 어떤 삼각부등식에 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삼각부등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제 각 부분에 이제 오차를 분석하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립시츠 연속성을 이용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어떤 유계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K-딥스 연속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레마 4.5에서 그 적용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곧 대각선 이제 노이즈 제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마 4.5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단계 t하고 이제 s의 차이에 이제 비례해서
두 잠재 변수 차이의 거리를 증감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 4.5 같은 경우는 대각선 노이즈 제거로 인해서 유도된 오차하고 노이즈 레벨 차이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어떤 제한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각선 노이즈 제거는 안정성하고 이제 효과성이 이제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오픈 소라 플랜, 그 다음에 비디오 그래프트 2, 그 다음에 비디오 그래프트 2를 기반으로 한 여러 이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FAF DP전으로 이제 생성된 긴 프레임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이 숫자는 이제 인덱스 프레임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워킹하고 스탠딩하고 네스팅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